영상을 넣으려면은 네. 여기 임폴트가 뜨는데 얘가 켜져 있어가지고 임폴트 안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확장자 카티아도 부를 수 있고 파라솔리드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만들어서 하려면 이렇게 우리 저 덕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평면은 XYZ 다 있고 XY 평면으로 보려면 여기다가 정면으로 보려면 로켓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눌러도 되고 정면으로. 여기서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새로운 스케치는 요거 눌러도 되고 해도 되는데 요거 새로운 스케치 네. 이제 뜨네요. 스케치. 요 모델링은 그냥 뭐지 그 이런 축이라든지 네. 아니면 형상 이런 걸 정의할 때고 스케칭은 진짜 스케칭 되는 거. 요 서클. 여기 C랑 P 있는데 P는 포인트니까 그렇게 하고 C는 그냥 접점을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냥 하고 치수는 디멘전 이렇게 누르면 제네럴 하면은 그냥 알아서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치수는 저게 한 뭐 51 파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만 된 거예요. 네. 면은 아니고. 네. 면을 따려면은 얘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저 스케치에 따라서 어차피 CAD 하셨으니까 네. 이 개념 아실 거예요. 네. 이거 하고 지오메트리는 이걸 또 스케치. 어플라이를 해야 하구나. 네. 네. 스케치로 잠시 제가 뭘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됐구나. 요거 익스트루드가 요 사이즈만큼 요거 그 높이 네네네. 저기 한 저기 110cm 이렇게 이 정도 제너레이터 눌러주면 제너레이터. 이게 되네요. 하고 그리고 좌표 이거 중간에 거 누르면은 네. 배점되고 그리고 중간에 거 눌러서 컨트롤 하면은 이동되고 이렇게. 그리고 곡간은 이렇게 곡간은 이거 근데 CAD 그 만드는 게 좀 너무 힘들어서 네. 일단은 그냥 찍찍 끊는 걸로 할게요. 네네. 이렇게 곡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케치 만들고 서클 그냥 이 정도 하고 디멘전 50mm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익스트루드로 한 30cm 이렇게 하고 여기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CAD가 좀 안 좋아서 네네네. 아니면 만들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보자. 만들어 볼까요? 이볼브로 하면은 돌리면 되니까 엑시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리면 되나?
설정이 잘못된 ADCS. 프로즈는 얼음 아니에요? 네, 예전부터 프로즈는 좀 예전부터 모르겠던데. 얼음인데 얘가 어떤 형식이냐면 머티리얼로 하면은 네. 얘가 형상 변경이랄까? 그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얘 형상을 복사하려고 싶을 때 네. 히트싱크 아시죠? 네네. 히트싱크 있던데 여기인가? 가져올까요? 아니요. 이거 따라라. 따라라 면적 엄청 넓혀주는 그거를 복사하려면 프로즌 기능으로 프로즌으로 형상 만들어서 복사할 때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럼 패턴 정렬에 따라서 복사할 때 요 프로즌이 돼 있어야지 복사가 되거든요. 아. 머티리얼로 하면은 얘가 좀 형상 변경하기가 좀 조금 어렵다. 암 걸리듯이 막 안 되고 잘 안 되고 암 걸려. 아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프로즌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프로즌으로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 프로즌으로 하면은 이렇게 막 투명하게 되는데 프로즌 이렇게 되고 요거를 하지 말고 딜리트 곡간이 어렵네. 여기서 만들기가 참. 곡간이 어렵군. 반지름을 딱 선택해야죠. 반지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리볼브가 되니까. 엑시스 우측으로 90도 돌려라. 오케이. 반대쪽으로 하면 이 디렉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됐을 때 곡간이 됐다. 어렵게 됐네. 네. 여기 겹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겹치는 거는 네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요거 따로 네네.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다 솔리드웍스의 그 합치기 기능? 네네. 그거는 NCS에서는 From New Part 이렇게 하면은 한 대로 합쳐져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메시 짤 때도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고. 이걸 안 하면은 요거 따로 메시 네. 근데 이게 내부 지금 외부에서 하나를 해줬는데 내부 공간 빈 거로 얘가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원래 솔리드 형상 있는데 그 안에 솔리드 형상에서 입구를 틀어막아 가지고 네. 입구 틀어막고 그 틀어막힌
그 유동 공간만 추출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거도 아마 요거 들어맞는 게 여기 인클루저 요거로 형상이 있으면은 요 주위를 이렇게 감싸서 이것만 빼고 네네네.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형상을 만들어졌고 네. 형상 만든 거에서 요거는 플루이드다. 플루이드 웬만하면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 플루이드랑 솔리드 매티리얼 설정할 때 얘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제 이거 과정은 유한 요소 메시가 입사 차이 나는 것도 보고 올게요. 네. 이게 처음 메시 창을 네. 켰을 때인데 피지컬 레퍼런스는 우리가 유동해서 가려면 CFD를 하면 돼요. 플론트로 하고 렐러번스는 이게 뭐냐면 격자의 밀도인데 네. 그냥 자동 메시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동 메시 아무 설정 안 하고 메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아까 그 from new part 그 입자끼리 그 뭐지? 겹치는 거. 겹치는 걸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거 안 하면 다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가. 그래서 요거 조정하면은 밀도가 달라지고 메시가 많아지겠네요. 네. 삼각형 이렇게 좀 크게 작아지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고 달라진 거죠. 네. 그거 개수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스토리스. 그리고 얘가 이런 설정에 의해서 좀이라는 것은 더 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도 그 렐러번스 센터라고 해서 그 입자의 메시의 메시 조밀도랑 이런 걸 다 바꾸게 할 수 있고 일단은 여기서 기본은 이렇게 메시 만드는 거. 네. 요 다른 거는 뭐지? 인플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지? 요 써도 되죠? 네네네. 써도 돼요. 우리 혹시 유체역학 배우면 네. 유체역학 배웠죠? 네네. 여기서 완전 발달 유동은 이런 형태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점성 때문에. 근데 얘가 메시가 만약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네. 변화율은 여기가 더 많잖아요. 여기보다는 네. 그 기울기 슬로프가 네. 이 변화율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요 벽에는 더 많은 메시를 주고 점점 가면서 이렇게 큰 메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름 그 해석 정확도에 따라서 네네. 얘가 메시 수는 그런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능을 파이프 유동에서나 뭐 유동에서는 좀 넣는 편이고요. 그래서 바운더리 요거는 조금 중국 기능이라서 인플레이션 넣을 곳을 이렇게 다 클릭. 선택하고 한꺼번에 클릭해야죠. 네.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은 한 번에 이어져서 메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그 인플레이션 만들 형상 하고 바운더리는 그 벽을 하면 되고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선택, 바운더리는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하면은 바운더리를 지오메트리랑 바운더리랑 이제 다 똑같이 클릭하면 되네요. 네. 이거 왜 안 돼? 얘가 좀 안 맞나? 우와.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그거 얘 안에 격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확인할. 우와. 네. 이 부분이 지금 스테어 스텝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create 스테어 스텝 mesh at some location 아마 이 부분인 것 같네. 뾰족해가지고 네. 좀 안 된다 이런 네, 건가요? 그런 거 같네. 이렇게 공률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버려.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네네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굳이 없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정확성 위해서 안쪽을 보려면 요거 자르기 이렇게 해서 조명으로 그냥 길게 안 하고 약간만 이렇게 해도 틀렸다. 약간만 찝 이렇게 안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메시 하는 거고. 네. 또 겹쳐지는 건 진짜 상관이 없는 거죠? 겹쳐지는 한 거. 세트로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는 구분이. 네, 구분이 돼 있고 어차피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는 요렇게밖에 인식을 안 하니까 형상이 어떻게 되든 메시 자체를 네.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떤 단계에 나가냐면 그 경계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입구랑 출구랑 벽 말 그대로 그 오른쪽 클릭해서 원래 영어로 다 써줘야 돼. 이렇게 요 면 선택 선택 이거는 여기 이렇게 인렛, 아울렛, 월 이렇게만 선택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경계면 설정할 때 네. 얘가 자동으로 입구 출구 이렇게 인식을 해줘. 그 인식을 어디서 하느냐? 요 플루언트 안에서 해. 이게 체크 이렇게 돼 있어야지. 네. 됐거든. 엑셀 쓸 때도 있던데 그러면 뭐 잘못한 거서 다시 네. 해야 한다고. 네. 제가 요거를 하면은 네.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아. 얘 몇 개인가요? 얘가 혹시 몇 개일까요? 코어 4개네요. 아, 코어로 하는 거예요? 네. 코어 수가 4개니까 아, 이 듀오 코어 이게 그거구나. 네. 아. 하고 보통 더블 프리시전 이렇게 하면 요걸 보통 선택을 하던데 뭐 뭐지 얘가 뭐 정밀성 뭐 그런 걸 높여준다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흔적이 없다. 됐다. 이게 컴퓨터가 딸리네. 램이 8기가고 코어가 4개. 그럼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그 정도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재미로 해석해오는 그런 이렇게 있으면 사이클론 저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한 하루 걸리나요? 하루요. 코어 24개짜리 인데 코어를 12개 쓰고 램이 64기가인가? 그거 쓰고 램도 10기가 정도 쓰고 그거를 5일치 해야지 한 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5일치, 예. 5일치 해야지 0초부터 1초까지 사이클론이 돌아가. 0초부터 1초요? 네. 1초요? 아, 진짜요? 네. 저게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보면은 0.001초에 입자 전체를 해석을 하거든요. 아, 0.001, 0.001, 0.001. 아, 이게 모여서 그걸 잰 거예요? 그때 네. 효율을 네. 한번. 아, 이 시뮬레이션은 사실 무리네요, 거의. 거의. 그러니까 입자를 이제 천천히 해도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입자를 조금 하거나 그래요. 이게 그 0.001을 해야지 얘가 삭삭 되는데 네. 0.1초 하면은 탁탁탁탁탁 그 순간순간에 네. 그 발산이 되기 쉬워요. 아, 발산되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얘가 추적을 해가는데 네. 얘가 0시간 그거를 타임스텝이라고 하는데 타임스텝이 늘면 늘수록 얘가 그 발산할 확률이 더 크다. 사이클론일 경우에는 그렇고 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고 그래서 이게 정적 해석이고 이게 시간 변화 해석. 그래비티 넣고 그래비티는 만약에 이렇게 그냥 봐서 이렇게 중력할 거면은 마이너스 Z 소점 R 하고 저희 딱 그거랑 똑같이 했네요. 네. 하고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 측류 유동일 경우에는 라미나 쓰고 그래서 그 난류 유동에서는 보통 K 엡실론 쓰는데 네. 다른 거는 사이클론은 그 RMS, RSM 요거 쓰고 네, 보통 난류는 요거 쓰고
뭐 항공기 뭐 할 때는 SST 모델, SST 모델이나 SS. 이거 스파라트 아마라스 요거 쓰고 이거 이게 다 유체식인가 네. 보네요. 네. 에디 유동은 이제 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요 뒤에 이렇게 소용돌이 생기는 거. LES 하고 보통 난류 설정할 때는 요거랑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머티리얼은 안에 공기 넣을 거니까 에어로 일단은 설정된 거고, 셀존 컨디션은 이 안에 뭘 채워 넣을 것인가. 우리는 에어로 채워 넣겠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인렛. 네. 얘 인렛, 아웃렛, 월 이렇게 해놓은 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거든요. 아니면은 전부 다 이상한 이름으로 하면은 다 다 이걸로 인식하는데 지금 인렛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 인렛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줘. 아, 네. 월로 하면은 월로 되고, 또 아웃렛도 딱 바로 타입이 바뀌었는데 인렛 속도 저기 30? 30 네. 30m/s로 흘러가요. 아웃렛은 그냥 보통은 대기압으로 설정하는데 게이지 압력이기 때문에 0 하고, 대기압 설정은 여기 있어. 아울렛은 따로 속도를 설정 안 하고 인넷만 해놓고 아울렛은 그냥 압력을 하는 거예요. 아, 뭐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미 꽉 채워진 압력통 네. 뭐 그런 거면은 압력을 넣는 게 맞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압으로 넣고, 대기압은 여기 오퍼레이팅 컨디션. 네. 근데 만약에 인넷도 넣고 아울렛도 넣었어요. 근데 다르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렛 속도 넣고 아웃렛 속도 넣고. 네네네. 그러면은 발산 하나. 아니요, 발사는 아니고 아웃렛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인렛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인렛이 들어가는 양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웃렛으로 백플로우 나는 거죠. 백플로우 설정도 있어요. 여기 백플로우 설정, 백플로우 설정. 아, 그것도 설정을 해야 하는구나. 네. 백플로우 설정 없네 여기는. 일단 네. 일단은 노슬립은 요 벽 사이에 마찰이 100%. 정성. 100%. 100%요? 네. 아, 네. 미끄러짐이 없다. 하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심플 해도 되겠다. 심플하고, 요거는 그 뭐지, 해석 풀어주는 방법, 뭐 그 2차함수로 이렇게 할 것인가 1차함수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메시 요 사이에 네. 1차함수로 이렇게 찍찍 얘 달라질 것인가 2차함수로 달라질 것인가, 그런 의미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세컨드 오더로 하면 뭐 압력도 2차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보통은 2차 함수로 하면은 네. 대부분 다 맞아. 일반 유동에서는 그렇고, 여기서 그렇게 딱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은 네. 초기화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넣은 거 있죠. 네. 요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이브리드 하면은 그냥 뭐 알아서 자기가 해주는 건데 네. 특정한 경우일 때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할 때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네. 초기에 얘가 그 어떤 다른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1레스로 30m/s 넣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초기에는 0m/s 초기 조건이구나. 네, 네. 아,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중에 그랬는데. 천천히 그 관 지나가면서 이게 천천히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나오겠네요. 만약에 아. 시간 해석할 때는 네. 그렇게 되고, 시간 해석할 때는 초기에는 0이 해놨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바운더리 컨디션 설정한 네. 만큼 넣어주겠다 하면은 0초부터 어떤 시간대까지 0m에서 30m로 이렇게 점점 아. 증가해요. 아, 알겠다. 이건 초기 조건. 그거를 뭐 1렛을 기준으로 넣겠다. 뭐 이런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면 되고. 요거는 뭐 일단 뭐 명령어인데 네. 요거는 애니메이션 그 해석할 때 시간에 따라서 네. 해석하는 이미지 그 속도 부포나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는 이걸 하면 되고 일단 정적 해석이 제일 기초니까 이게 그런 말이네. 저 스키니스가 뭐냐면 네. 메시가 이렇게 네모나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네. 메시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치웠어요. 그럼 그 해석할 때 이 초기에 이렇게 100N 가했을 때 요거에 대한 그 힘 분포를 이렇게 힘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그 뭐지 그냥 이게 너무 좁빗해가지고 네. 얘가 발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아. 스키니스. 저게. 아. 그러니까 아. 전달 함수인데 크다. 예. 그럼. 전달 함수인데 제가 1일수록 얘가 엄청 샤프한 거거든요. 아. 1로 가까울수록 얘가 엄청 샤프한 건데 네네네. 정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스키니스다. 스키니스는 메쉬에서밖에 설정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한다? 네. 리코멘데이션 이걸 아. 추천한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발산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되고 요거는 반복 계산을 200번 해가지고 수렴해가겠다.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거 해석이란 게 100 플러스 1은 101 이게 아니고 네. 초기 조건을 넣어가지고 초기 조건을 100으로 넣었는데 네. 요 뭐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요. 네. 101이라는 거를 아니다. 초기 조건을 넣고 뭐 어떤 설정을 넣었는데 그 설정이 101.1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맴돌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원래 목표는 이건데 이렇게 이게 반복 계산. 오차를 점점 줄인다 네, 그런 네. 거네. 편차를 만들어서.
오. 요 레지듀얼이란 게 뭐냐면 네. 유한요술법인가? 네. 요거예요. X 밸류가 뭔가요? X 밸류는 요 값이죠. 요 값. 그러니까 이게 101 빼기 101.1 101.1 요 차이 오차를 점점 줄여나간다. 레지듀얼이 오차가 적을 때 이 값이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값. 요건 절대값. 근데 이게 레지듀얼이 커질수록 오차가 많은 거죠. 많아진다. 네. 이게 추천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3승 아래. 10의 마이너스 3승. 거기가 오차가 좀 크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은 그거죠.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이 있으면은 네. 보자. 이게 뭐지? 그 벨로시티. 처음 요 값이랑 네네. 뒤에 값이랑 네. 그게 대한 오차가 0.001 네. 이 수준이란 거죠. 네. 그럼 여기가 네. 리터레이션이라는 건가요? 이터레이션은 여기. 여기요?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은 n이고. N. 네, 이건 N이고 네, X. 이게 레지듀얼 값이 여기인가 보네요. 레지듀얼. 그래서 여기가 레지듀얼 값 여기라서 여기 아래 값이 신뢰할 만한 결과다 이런 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렉처가 N. 그러니까 앞에 계산이랑 뒤에 계산이랑 네. 그 오차가 이걸 나눴을 때 오차가 네.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네. 얘가 거의 이 원래 계산한 근접값이랑 똑같다. 네. 오차율을 한다. 그래서 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바로 그래픽을 볼 수는 있는데 네. 여기보다는 그 유동이 이렇게 네. 오는구나. 이렇게 보이긴 한데 여기보다는 더 좋은 여기는 진짜 그 뭐지 좀 여기서 보는 거는 조금 전문가 수준으로 보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기준, 보는 게 기준. 여기서 보는 게 조금 더 이용하기가 조금 더 쉬워.
이거는 트랜스퍼런시가 그 투명도? 투명도. 네, 투명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우리가 여기서 자, 아까 스트림라인을 보고 싶다. 유선. 네. 유선은 그 시작부 설정하고 요거 위에 거는 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고 여기 도메인이 네. 그 어디 부위만 딱 하겠다 할 때 하는 건데 올 도메인 하면 전체 다 보는 거니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시작 부분 점 배치가 달라지는데 그냥 동일한 분포 내에서 보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도메인 뜻이 어떤 건지 알까요? 아시나요? 아까 우리가 형상 3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하나만 보겠다 하면은 요 도메인 설정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파트로 우리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올 도메인. 네. 네네. 포인트가 그래서 포인트는 시작하는 거. 이게 나오는 이 시작계 개수. 이 개수. 네. 이거를 줄이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분포가 지금 네. 보면은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하면 되고. 이게 색깔이 예전에도 궁금했는데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또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가요? 그 속도는 뭐 속도 자체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 보시면은 베리어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프레셔, 속도. 볼 수 있는 거를? 네. 근데 이게 속도는 이게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입자의 속도를 볼 수 있다 치는데 압력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압력은 프레셔 이럴 걸로 보면 되고. 그냥 그 피를 재가지고 이것도 그냥 색깔로 하는 건가? 압력이 나와주는 속도가 빨라졌네. 어차피 전압은 똑같은 상태에서 네네네. 얘가 해석이 완전 이론을 따라가는 그 현상이니까 네. 전차압이 정해져 있으면 동압이 커지면 그 정압이 작아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압 이거 프레셔를 정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정압이 글로벌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 뭐지 이 어떤 평면상의 속도 분포나 네. 아니면 압력 분포를 알고 싶을 때는 이런 네. 걸 쓰면 되는데 일단 도메인은 올 도메인 우리가 요 선을 요거를 요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네. 보고 싶다. YZ 하면 되고 좀 이렇게 각도를 변하고 싶을 때는 3포인트로 해가지고 네네. 약간 비스듬한 여기 이렇게 볼 때는 점을 찍어도 되거든요. 여기 점 찍으면 그 점에 맞춘 세 점만 있으면 평면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찍으면 이렇게 이것도 뭐 위치 변화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상관없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끄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색깔이 없잖아요. 네. 색깔은 또 아, 우리가- 이제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응. 아, 와. 그럼 정압이 여기 많이 걸리겠다. 확실하지?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아, 그 곡간이 있으면은 네네. 얘가 이쪽에는 그 소용돌이 와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네. 가니까 아, 와류를 보려면 아까 그 플런트 설정에서 에디 네. 그 LES라고 방정식이 있는데 그 설정하면은 그것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지금은 와류 설정까지는 안 보이네요. 왜냐면 해석 방정식에 따라서 네. 얘가 소용돌이 되는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유동만 본 거고 이거는 이미지 뭐 조절하는 건데 나중에 논문에 뭐 캐치하고 싶을 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지금 컨트롤이랑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아니면은 얘를 라이팅을 꺼버리면 이렇게 해도 별로인데 라이트 네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거의 초급 단계. 요 끝에 속도가 작은 이유가 노슬립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기체랑 딱 이 벽이랑 붙어 있는 데는 속도가 0이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케이. 요 지금 그림이 막 삐쭉삐쭉 이렇게 서는 거는 네. 메시 영향 때문이고요. 메시가 보정을 해주니까. 근데 그거를 좀 샤이하게 가려면은 그 기능은 그 기능은 그걸로 하면 되니까 그거 컨트롤? 이건 뭔가요? 콘토는 그 단어 의미를 까먹었는데 그냥 네. 범위 뭐 표시 뭐 그런 거 콘토 좀 라인이 생겼네요, 다 네. 전체적으로. 이게 혹시 밸류도 알 수 있나요? 여기 안에 뭐 속도가 여기선 몇이다, 여기선 몇이다 이렇게. 여기서 몇이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업 때 보면은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속도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밸류를. 알 수 있죠. 그건 조금 고급 그건데 일단 그 이 위치에 따른 뭐 네, 네. 압력 그런 네, 거는 그쵸. 이렇게 찍으면은 프로브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아, 프로브 뜨네. 뜨긴 하는데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싶다. 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하기엔 좀 어렵고 저는 아는데 효일 씨가 지금 하기에는 네. 좀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선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준 아, 데이터 짜낼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선 여러 군데 만들어서 네,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 보는구나. 네. 그게 제일 데이터 하기에 그거잖아요. 논문의 데이터. 네. 자, 처음에 여기 하고 일단 3D 감이 안 오네. 이게 있고 여기에 오케이 여기 됐다. 감이 안 오네.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Y에 맞추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연결을 하면은 이것도 좌표로 어떻게 맞추면은 딱 일직선 되거든요. 네네네. 거의 뭐 지금 그냥 시연이니까 라인 1, 라인 2 또 감이 안 오네. 요거다. 잘못됐다. 클릭 다시. 됐다. 이건 잘 만들어졌네. 자, 두 개만 해보고 차트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자, X는 우리가 보통 뭘 했지? 속도다. 속도. Y를 뭘로 하면은 그 길이. 네, 반지름 길이에서. 네, 반지름 길이. Y, X, X, Y. 아니, 실제로 Z네. Z네. Z. 라인 디스플레이. 데이터 시리즈. 여기에서 라인을 불러오면 돼요. 로케이션. 라인 1. 시리즈 1하고 2. 로케이션.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면은 원투가 또 차트. 그래서 속도가 중앙에서 31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전체 높이가 51이잖아요. 네. 51을 요 길이 구하면 51 정도 되겠네. 20 내가 25씩 간 것 같아. 미터니까 25씩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네요. 그렇죠. 정성유동. 뭔가 곡선이 그려지진 않네요. 근데. 곡선을 그리려면은 네. 얘 샘플링이 있잖아요. 이걸 올려주면 돼. 이게 어디서 딱 최적의 곡선이 있는데 그 샘플링을 맞춰주면 돼. 아까 100일 때 제일 곡선화된 100. 이게 네. 저는 약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일단은 그렇죠. 완전 발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길이 좀 더 늘리면 되죠.
네네네네. 뭐 거의 이쪽 가면은 또 달라질 거예요. 이쪽 가면은 시리즈 2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갔네. 왜냐면 완전 발달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다. 이렇게 됐지. 1보다는 2가 더 볼록하게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요. 반복 복습 좀 해야겠대. 감사합니다. 입자를 이렇게 트는구나. 근데 진짜 5일 걸리면 사이클론 유동성은 저기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 형상이 복잡해서 그런 거죠. 항상 복잡보다는 안에 난류가 너무 심해서. 그냥 한 케이스만 정적 해석, 방금처럼 정적 해석 하려고 해도 얘가 그 레지듀얼 수렴이 잘 안 돼가지고 엄청 많이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거의 한 4-5시간 해야지 정적 해석이 거의. 그러니까 아까 그 카운팅 하고 그거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산 같은 거 했더니 그게 4-5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대단. 여기서 입자에서 하려면은 입자 해석은 또 다른 얘기인데 자, 입자를 이렇게 입자 해석이에요. 입자 해석. 그 두 개예요? 네. 입자 해석. 디스크리트 인젝션. 베이스 일렛으로 넣겠다. 다이아미터가 보자. 이렇게 되면 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로 요걸 했었나? 요걸 했었다.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로 0초부터 1초까지 넣겠다. 이랬을 때 이렇게 넣고 이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매트리얼 이걸로 하겠다. 네. 입자에서 하려면 트랜지언트도 있고 이니셜 릴레 쉽게 인젝션 오케이
이게 영상 보여주는 건가 보네요. 네네. 우와. 레지듀얼 타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키니스 1.01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은 빨리 될 거예요. 워낙 간단한 해석이라 가지고. 지금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아, 아, 이거 잘못됐다. 다시. 잘못된 게 보여요? 네. 아, 아, 그러면 입자가 딱 보이네, 진짜. 이거를 두 번째 창에서 자,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신호등 같아요. 저희 색깔이 뜻하는 게 네, 처음 들어오고 나서 네. 입자가 체류한 시간. 아, 빨간색일수록 더 네. 긴 시간 동안. 아, 저렇게 입자가 나가고 있어. 이렇게 사이클론을 해석을 5시 5일 동안 해야지. 아, 지금 10마이크로 입자가 저렇게 나간다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여기 이쪽에 또 먼지 쌓이는지 봐야 하는 거 같아요. 그거까지는 안 됐어요. 커튼을 보면